영영의 최강 시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미군 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겠다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캠프 킴 부지의 환경 오염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하 9m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미군 기지 방면의 전문가시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지금 개가운 교수로 계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발암받은 부지의 오염 문제, 예. 이거를 어떻게 책임 소재도 책임 소재이지만 뭐 누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다 깨끗하게 치울 것인가, 네.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사 결과는 보셨습니까? 예, 그 뭐 언론 보도 나온 대로 예. 9군데를 일단 조사한 걸로 돼 있고. 9군데를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샘플만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기 또 그 사우스 포스트 뭐 캠프 킴 부지일 때만 조사한 것 같지만 메인 포스트도 남아 있고. 예. 앞으로 이거 뭐 조사라는 게 첩첩산중이고 이거 조사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이 미군 기지 반환 문제 얘기가 나온 게 91년부터인데. 맞아요. 예. 지난 30년 동안 한미 공동 실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제대로 그걸 조사도 안 하다가 이제 막 거의 다 반환받을 상황 되니까 이제 와서 그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예. 몇 군데를 샘플 조사한 것이고 그 예. 결과 생각보다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오염된 땅을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 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잔디 등을 덮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측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이란 게 뭡니까? 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공원이. 예. 예. 아니 공원이라는 게 인간의 아이들. 어떤 그 예.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어떤 도시의 쉼표를 찍는 것이고 예. 그러려면은 그 토양에 대한 정화는 기본이고 예. 그 위에다가 어떤 새로운 그 도시의 공원 기능에 맞게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런 걸 갖다가 공원이라고 하는 거지. 뭐 토양 위에다 아스팔트를 왜 깝니까? 아스팔트가 무슨 공원이에요, 광장이지. 이런 게 반지성주의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다음에 또 오염이 체류 시간을 제한하겠다. 네, 오염이 많이 된 데는 네. 그 저기 뭐야 출입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공원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특히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는데 네. 체류 시간을 제한할 만큼의 오염도가 있다는 거를 정부가 스스로 알고 네. 체류 시간을 제한해서 공원에서 놀아주세요 이래 버리면 그 공원에 갈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 도대체가 이게 공원이라는데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 용산 집무실 인근에 어떤 하루빨리 올해 내로 뭘 그냥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런 어떤 그 공원에 사람들이 놀러 갈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 앞에 거기 가가지고 찜찜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어떤 그 발상이 예. 나오는 게 이게 뭐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환경부에서 모여가지고 관계기관이 합동 검토해서 이런 대안을 발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저 대통령실에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수위 때도 그 집무실도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더만 예. 용산공원까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암담합니다, 솔직히.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일전에 용산기지에 미군 정보 수집 시설이 묻혀 있다. 네. 이거는 미군 게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정보기관 거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CIA 예산의 3배를 쓰는 세계 최대 정보기구죠. 하루에 2억 회선의 감청을 하는 이제 신호정보 전문 수집기관, 이 국가안보국, 그 스노든이 폭로했던 감청을 폭로했던 문제의 그 기관인데 한국에도 엡실론 체계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해 쪽에 그 제가 어떤 특정한 장소는 검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서해에서 그 수집기지로부터 용산까지 그 케이블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신경망이 구성되어 있는 정보 수집 센터가 용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미 간의 이면 합의 이게 뭐 정부에서 사실은 국방부가 이면으로 합의한 것은 용산 기지가 반환되더라도 어떤 미군이 지정한 지역에는 1m 이상의 땅을 팔 수 없는
이런 어떤 의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지상은 반환받았는데 지하는 반환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에. 아, 그래서 혹시 이 말을 하는 건가? 그냥 아스팔트 보도블록 잔디를 덮겠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경오염 조사를 왜 못했느냐. 예. 그 지하에도 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환경단체가 못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게 다 국가 안보적 이유로 인해 가지고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거고 환경적인 규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할 때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미군기지 반환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관계기관 전문기관에 그 충분한 어떤 그 보고를 받고 설명을 받고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서해부터 지금 용산까지 케이블이 연결돼 있다면 정보 수집 시설이 거기에 있고 그럼 일종의 이제 데이터 수집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해나 이런 데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 앱실론의 감청 위성이라든가 그 저기 어떤 주변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그 수신하는 센서가 그 배치돼 있다는 거고 거기에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가 용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하를 파헤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미군이 이제 이런 문제 그 한미 간의 그 비밀 합의를 이유로 들면서 그걸 네. 제지하면서 그래도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전해야 될 테니 비용을 부담하라 그러겠죠. 그 돈만 있으면 해결되죠. 아 그런가요? 네. 지하 시설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이 한미 간의 토지관리 연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원칙에 따르면 항상 요구자 부담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부대를 평택으로 가라는 건 한국의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한국 정부 부담이고 동두천에 있는 이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건 미군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미군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구자 부담 원칙인데 예. 이 정보시설이 깔려 있는 거를 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게 한국 정부가 되면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내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문제가 저때까지 진행돼 왔던 거죠. 그러면 미군 기지 반환 받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으니 그 오염 시설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오염 시켰으니까 네. 그 미군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 전례가 없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막 오염시켜도 될 거냐 이러니까 살짝 양보했어요. 네. 긴급하고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오염이라면 그거는 책임지겠다. 근데 긴급하지 않고 당장 생명의 위협이 안 되면은 그건 우리 부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나가라 그러면 미군은 얼른 나갈 거예요. 먹튀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오염 부담 비용 그거는 잡아둬야 협상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나가라 그러면은 예. 아니 당연히 나가지. 평택에 이미 기지 다 그렇죠. 졌고. 예. 예, 얼른 나가죠. 단 지하는 건드리지 마. 아 지하는 그건 이면 못 건드린다. 합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군요. 예. 아, 그 정화 작업과 관련해서 0274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난지도도 공원으로 쓰는데 정화 작업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난지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토양을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대를 새로 조성한 건데 이번 경우에는 이 채굴을 해서 이거를 전부 파내서 다른 데 가져가서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상태에선 정화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땅을 몇 메다 깊이로 파야 되느냐 이 전체로. 근데 그 1m로는 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시설 때문에. 그 1m 파선을 안 된다는 게 어딘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비밀이니까. 그 위치는 모르고.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용산 그 사우스 포스트 속에 그 옛날에 미군이 쓴 기지에 쓰던 정보관리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도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땅을 다 파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건 난지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용산공원을 빨리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협상력이 확실히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뭘 하겠다. 벌써 접고 들어가는 거죠.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필요성만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협상력은 약화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많은데 다음 시간에 나중에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월 1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